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세TV 이환주입니다. 2025년은 저한테 상당히 많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석 달 정도 유튜브를 못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나 다른 SNS 활동도 거의 못했는데 생각도 좀 많았고, 근데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금융권에서 여쭤보시는 세 가지 질문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잘라서 그 다음 해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2024년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2016년도부터 요 세금 관련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여쭤봤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사업소득 등과 수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근로자로서 뭐 과세 표준에 따른 그 종합소득 세율을 40%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이자 배당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이자 배당 2천을 초과하는 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4%가 아니라 4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14%를 제외한 나머지 26%인가요? 이걸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2천을 넘으면 이 전체 금액이 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래 다만과 같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둘 중 큰 건데 첫 번째는 2천까지는 14%, 2천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이 2천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 금융소득만큼은 전체 14%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것 중 큰 거를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을 넘던 안 넘던 간에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14%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2천을 조금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많아집니까? 2천 초과하는 부분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금액에 따른 우리가 그 비교 산출세액을 적용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것과 1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것 중 어떤 게 더 큰 값이 나오냐를 한번 계산해 본 거거든요. 일단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일 때는요. 3천만 원일 때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더 낮아져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14% 원천 징수한 것보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게 더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14%지만 2천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인적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고 이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소득세가 14%가 아니라 얘는 6%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원천 징수한 세금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돌려주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던 것이 8,120만 원이 되잖아요. 정확히 금융소득이 8,120만 원이 되면 이 비교산출세액,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것과 14% 원천 징수한 세액이 똑같아집니다. 그걸 밑에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2천만 원까지 14%, 2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하고 여기에 6%부터 적용해서 누진세율 24%를 적용하면 1136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8,120만 원을 그냥 14% 원천 징수해도 동일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자 배당 소득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8,12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예금 만기로 받았을 때 은행에서 14% 원천 징수를 하죠. 지방소득세 고려하지 말고 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율 적용했을 때랑 똑같거나 또는 8,120만 원이 안 되면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추가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8,120만 원을 넘어서 1억으로 갔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납부세액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때는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120만 원이 넘었냐 안 넘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연금소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02년 이전에 불입했던 것들은 비과세 대상 연금이기 때문에 2002년 2년 이전에 월드컵 이전에 불입했던 걸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불입한 걸 내가 받는다. 그럼 이거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같이 안분돼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과세 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그 공적연금 기관에서 그 자료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자, 이에 반해 사적연금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뭐 세액공제 받으세요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사적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연금은 그냥 가입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이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죠. 불입을 했을 때.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자가 붙긴 하지만 퇴직금은 우리가 근로하면서 쌓아놨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내는 구조인 거지 사적연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얘는 별도의 분류과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거 플러스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것들 있죠. 사적연금, 수령액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라고 하고 이 연금의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요거를 차감하면 연금소득 금액이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표에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금소득 공제액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빼주고요. 350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에서 1400까지는 20%, 1400 초과는 10%만큼을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 연금 소득 금액, 소득이 1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200에서 요 산식에 따른 연금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우리가 실제 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61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차감해야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소득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나타낸 거고요. 사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상관없는데 이 원천징수되는 거를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적연금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액공제 받은 거 있죠? 자, 요거라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1년에 1,5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연금소득공제 640만 원을 적용받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6에서 45%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42만 6천 원인데 다른 공제액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라고 7만 원 또 빼줘요. 그럼 우리가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사적연금을 받을 때 5% 원천징수를 하고 줍니다. 그러면 실제 기납부세액이 75만 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납부할 소득세가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은요, 그 기납부세, 즉 우리가
14% 적용한 거 8,1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게 더 세금이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한 걸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금소득은 또 달라요. 연금소득은요,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실제로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추가로 더 낸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진 않지만, 우리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이렇게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라면 연금소득만큼은 환급을 해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시면 내가 신고로 들어가서 꼭 그걸로 신고서를 만든 다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셔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뜨는지 확인하셔서 마이너스가 되면 돌려받을 계좌를 넣으시면 네,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 내용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좀 다시 한번 꾸준히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고요. 어,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을 거예요. 세금만 올리지는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술이라든지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도 좀 같이 좀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